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그중 148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리고 있거든요. 증권사 직원들이 연말만 되면 스타벅스 쿠폰 들고 고객 모시기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연금 계좌 개설하라는 광고가 정말 많이 뜨죠. 스타벅스 쿠폰 준다, 백화점 상품권 준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만 돈을 넣으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확 깎아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그 중에서 16.5%인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 통장에 148만 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랑 IRP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둘 다 연금 계좌인 건 맞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학생이든 주부든 프리랜서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IRP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도가 높다는 겁니다.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빼도 되는데요. 물론 세금을 좀 내야 하지만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장점입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펀드가 인기인데 ETF나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죠. IRP는 좀 더 복잡한데요. 원래는 퇴직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나오면 여기다 넣어두고 추가로 본인 돈도 더 넣을 수 있거든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하고 중간에 함부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넣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운 다음에 남은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확실히 감이 오는데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요. 세액공제율이 16.5%니까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거의 한 달치 월급을 그냥 받는 셈이죠.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3.2%로 조금 낮아지는데 그래도 11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5,400만 원인 사람하고 5,600만 원인 사람의 환급액이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연봉이 높은 게 좋긴 하지만 이런 구간을 알고 있으면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밤 11시까지 입금하면 되는데 IRP는 좀 빠릅니다. 증권사 영업일 기준으로 12월 29일이나 30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까지 넣어야 해요. 회사마다 마감 시간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연말 마지막 영업일 오후 5시 전에 입금을 완료하라고 공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일까지 여유롭게 생각하다가 IRP는 못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요. 12월 32일 오후 6시에 급하게 입금하려다가 마감됐다고 황당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IRP는 증권사 시스템상 마감 시간이 은행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12월 중순쯤에는 미리 넣어두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넣을 돈인데 연말에 허겁지겁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금저축은 증권사 앱에서 바로 계좌 개설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처음 만드는 거라면 5분도 안 걸리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매달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IRP도 비슷한데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정도는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입금한 돈으로 뭘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연금저축이든 IRP든 그냥 넣어만 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그래서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S&P 500 ETF나 국내 대형주 ETF가 인기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연 5%에서 7%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55세까지 못 쓰는 돈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IRP는 중간에 마음대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55세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한데요. 특별한 사유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1년 뒤에 집 살 돈이 필요한데 IRP에 몽땅 넣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세액공제 148만 원만 보고 무리하게 900만 원을 다 넣었다가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부 토해내야 하고 거기다 기타 소득세 16.5%까지 추가로 내야 해요. 결국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10년은 안 쓸 돈, 진짜 노후 자금으로만 넣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좀 더 자유로운 편인데요. 중도 인출해도 16.5%의 기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공제받았던 세금을 돌려주는 건 똑같지만 IRP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필요한 분들은 연금저축 위주로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900만 원을 다 못 채우더라도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어도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사회초년생이나 20대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이대는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ISA라는 계좌를 추천합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예금도 넣고 펀드도 사고 ETF도 살 수 있는 만능 통장인데요. 3년만 유지하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수익금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수익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둘 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되는데요. 일반 금융 상품은 15.4%를 떼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 해지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3년만 채우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거든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총 한도는 1억 원인데요. 보통은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 3천만 원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ISA를 만기까지 유지한 다음에 연금 계좌로 넘기면 추가 혜택이 있거든요. ISA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로 돈을 이체하면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ISA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만기가 됐어요. 이걸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49만 5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셈이죠. 단 이체는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20대에는 ISA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을 만들고요. 30대 초반에 ISA를 만기시켜서 연금 계좌로 넘깁니다. 그러면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연금 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꾸준히 넣어가면 40대 중반쯤에는 상당한 노후 자금이 쌓이게 되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30세 직장인이 연봉 4,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ISA에 매년 1,000만 원씩 3년간 넣어서 총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ETF 투자로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뒤 약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33살에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4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4살부터 매년 900만 원씩 연금 계좌에 넣으면 매년 148만 5천 원씩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걸 30년간 지속한다고 치면요. 총 납입액은 2억 7천만 정도 되는데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만 4,455만 원입니다. 거기다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55세에 5억에서 6억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연봉이 오르거나 추가 입금을 하면 더 커지겠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중간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야 하니까 여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무리하게 900만 원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ISA만 채우고 연금은 조금만 넣는다든지 반대로 여유가 있는 해에는 연금을 많이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부가 각각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각자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만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지만요. 아니면 한 사람은 연금 계좌에 집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ISA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부부의 소득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연금 계좌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은행에서 만들면 운용 보수가 비싼 편이고 증권사에서 만들면 훨씬 저렴한데요. 요즘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같은 ETF를 사도 은행은 0.5% 수수료를 떼는데 증권사는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은행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펀드 선택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연금 계좌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니까 변동성이 큰 테마주 펀드보다는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가 낫습니다. S&P500이나 MSCI 월드 같은 글로벌 ETF를 담아두면 장기적으로 연 7%에서 1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20년에서 30년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말고도 연금 계좌의 또 다른 혜택을 알아볼까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데 55세에서 69세는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만 내면 되거든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를 떼는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5세에 연금 계좌에 3억이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요.
이걸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매년 3천만 원씩 받게 되는데 여기에 5.5%만 세금으로 떼거든요. 연간 세금이 16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3억에서 16.5%인 4,9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거의 5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데요. 당장 내년 일도 모르는데 30년 뒤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세우려고 미루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올해 100만 원이라도 넣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금액을 늘려갈 수 있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우면 반으로 줄여서라도 시작하세요. 연금저축 300만 원만 넣어도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번 달 31일이 마감이라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31일 밤 11시까지, IRP는 보통 29일이나 30일 오후 5시까지니까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해요.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148만 원이면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돈이고, 명품 가방 하나 살 수 있는 돈이고, 가족 외식 몇 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안에 연금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으세요. 연금 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이 이상적이지만 여건이 안 되면 줄여서라도 하세요. 20대나 30대 초반이면 ISA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연금 계좌로 넘기는 전략을 쓰세요. 그리고 증권사 앱에서 만들어서 수수료를 아끼고 ETF 같은 장기 투자 상품에 넣어두세요. 중간에 돈을 빼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최대 한도를 채우지는 마시고요.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열어서 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실행하시면 내년 2월에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날리지 마시고 현명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